안녕하셨습니까? 김인현 3.1 독립운동이야말로 오로지 조국 광복의 염원에 불타는 우리 선열들의 외침이었고 한민족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피나는 가시밭길을 택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순국 선열과 그리고 독립투사 여러분의 의를 다시 한번 추앙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 일제하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노 독립투사 한 분 이강훈 선생님을 모시고 당시의 말씀을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강훈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이 괜찮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는 완연 봄빛이 짙어졌는데 예, 금년에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1903년생이죠. 아이고 그러시면 여든 너희죠. 우리 나이 그렇게 되시죠. 네. 예. 만 83이신데 선생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강원도 김하였습니다. 김하. 네. 그럼 거기서 얼마 동안 자라셨습니까? 거기서 나서 9살까지 있었습니다. 9살까지. 네. 예. 그러다가 그 후엔 32박 김하 서면으로 이사를 했죠. 네. 선생님 그 선친께서도 대단하신 어른이시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어른이시였어요? 예. 제 아버지께서는 한학자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일찍 이제 관에 나서 가지고 예. 결국은 김하 군수를 13년 하시고 네. 처음에는 7년 하시고 말려고 하니까 대중이 자꾸 지원을 해서 또 거듭 13년 하시고 네. 종리품에 참판으로서 네. 길은 그만두셨죠. 네. 네. 그만두신 까닭은 왜 그랬었을까요? 아신 바와 같이 오조에게 체결돼서 나라는 벌써 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박재순이 이완여이가 나섰는데 네. 이 반역자들과는 같이 안 하겠다고. 아하. 그래 사퇴하고 마셨죠.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당시에는 무척 나이가 어리셨겠는데 그러면요. 연세가요? 예. 예. 그때 네. 그 어른이 그 군수를 그만두실 그 당시 몇이셨나요? 그냥 그때는 지가 1903년생이니까 모르죠. 예. 아주 어리실 예, 때. 그러면요 모릅니다. 전맥이죠. 예. 그래서 그 후에 경술국치가 1910년인데 나라 망하던 해 아닙니까? 네. 그때가 8살이었다. 하하. 그 6살부터 이제 조금 기억이 납니다. 지금 6살 때 일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집이 꽤 큰데 네. 안뜰안과 바깥뜰안이 있는데 네. 일본 놈 순사가 그 수비대가 잡으니까 네. 한 대선 와요. 네. 그 집이 식모가 맺히는데 와가지고는 이상스러운 행동을 한단 말이야. 하. 여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고함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쟁쟁합니다. 네. 그러니 바깥에 있던 일꾼들이 와 들어오니까 이놈들이 모이려 중절되고 물러나가더군요. 네. 그것이 일본을 본 첫 인생이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아버님이 그 일제와 맞서시는 그런 양상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 그 내가 9살 때 예. 애입니다. 뒷뜰안에서 새벽에 한 10여 명씩 의병 말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10여 명, 근 20명 되는 사람이 우 들어오거든. 새벽이죠. 네. 그러면 집에서 온통 식모들이 야단해요. 밥 대접으로 야단해요. 네. 그것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틀림은 의병이었다. 아하. 아버지가 지가 10살 먹던 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얘기를 해요. 네. 그 의병전쟁은 1909년이 중심이었다만 네. 13년까지도 의병 싸움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들을 배후에서 네. 지지하시는 것이 사실이죠. 네. 네. 그러면 김인현 때는 선생님께서 연세가 김인현은 지가 17살입니다. 네. 그러니 그땐 철이 없습니다. 와 하고 동원해서 뭐 만세를 부른다니까 네. 영심이랄까 나라 찾는다고 하니 네. 뛰어나가서 만세 대회에서 불렀죠. 네. 그리고 그 이완영이가 어떻고 송병이가 어떻고 하는 거는
사랑방에서 노인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어떤 역적이고 오적에는 이완희, 무슨 송병준이, 이지영이, 이근태의 권중 이런 놈이 오적이고 또 칠적에는 이재권이, 이완희, 이병무, 임선준이, 고유흥이, 조중 이런 놈이 칠적이다. 그것이 아주 귀에 배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3.1운동 그 당시에는 이미 선친께서는 가신 후시고 벌써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네, 여수야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 하신 후시고 그때의 선생님 형편 가정은 어떤? 네, 가정은 괜찮았습니다. 네. 그 몇백석 추수를 하니까 네. 살림은 막 유복하죠. 네. 네, 그래서 남 도와도 주고 그 우리 어머니가 지극히 어떤 남성한테 지지 않는 그런 수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그 동네 사람을 도와주고 네. 그 지가 살던 동네는 불과 한 30%밖에 안 되는데 네. 아주 무식하고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오니까 읍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집을 찾아오고 그래 그 동네가 발전됐죠. 네. 그 이완용 욕을 하셔서 좀 네. 옥고를 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게 그 이듬해 해옵시다. 여기 좀 잠들. 12살 목돈해. 네. 오란일인가 시간이 좀 틀립니다. 네. 하여간 이완이가 금강산 구경을 간다고. 네. 그러니 김항에 비해서 30리인데 네. 가끔 30리를 그 삼춘두교 가끔 갑니다. 네. 이놈의 상판대기나 좀 보자고. 네. 그러니까 이완용이는 키가 작달만 하고 이병무라고 군부 대신하던 키가 육석장에서 오더군요. 이 운동화를 신고 손짓하면 이렇게 그 인산인해지를 이렇게 맞춘 간다고. 그 얼겁전에 내가 네. 전임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다. 아, 그럼 전임이 이랬더니 면전에서. 네? 면전에서. 그 소리죠. 얼겁전에 가면 무의식 중에 나가요. 아니 옆에 있던 모시들 먹이고 매꼬모자 스님이 확 잡더니 요놈의 새끼 가자고. 끌로 간 것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도짜고짜 요놈의 새끼 누가 그걸 가르치느냐고. 그게 나흘 동안 죽도록 맞았죠. 네. 그것이 내가 조석기 해외로 망명한 동기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망명을 어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평소에 내 의육춘대는 강학생이라는 이가 네. 북한도에 먼저 갔었어요. 네. 거기가 제주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청년들이 자유로 말할 수 있고 네. 또 민족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일본이면 욕해도 괜찮고 독립 말을 자유로 할 수 있다. 자유가 있다. 네. 그런 빈지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 동경한 때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듣기로는 임시정부라면 하늘과 같이 봤습니다. 아신바 같이 처음에 19년 4월 13일 임정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그건 아주 굉장한 인물이 있다고 하늘같이 올려다봅니다. 그 북한도 용정의 의육춘형을 찾아서 거길 들려서 상해를 가려고. 아하. 그래서 북한도로 간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북한도에 얼마나 계시다가 상해로 가셨어요? 예, 그때 2달 동안 있었죠. 2달 동안 있는데 그때 북한도에는 독립운동 단체가 여러 단체입니다만 눈에 띄는 단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회고, 국민회는 대개 예수교 계통이 절대 다수고, 북한도 화룡, 왕청, 훈춘 이 세 연길 사현의 4분의 3이 국민회고, 그리고 왕청현 인류의 대정교를 중심은 북로군정사였나. 그건 총사령관이 김자진인데 지금 청년들 많고 사관 양성서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길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2달 동안 밥 먹고 육춘집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 육춘은 못 간다고. 난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승낙을 하더니 가면은 소개를 받아 가지고 가라고.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이동희고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있다. 국무총리에 소개를 해드리게. 그 사람이 행정도 단천 여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회장 되는 이의 이름으로 그 소개를 해주더군요. 우리 의육촌이 간번이야. 상해로 가신 것은 언제? 그게 4월 달입니다. 1920년 4월 달. 20년 4월 달에. 네. 그 호롤 단신 가셨군요. 다 갔죠. 학생복 입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 취재도 없고 그 용정서부터 길림까지 600리인데 때로는 마차도 타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또 철도도 타고 길림서부터 장춘까지는 철도가 있으니까. 그 가시는 길도 무척 힘드신 길이었죠. 그러면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갔죠. 품고 가시는 뜻이 무척 중요해요. 그러면요. 법을 어떤 컸습니다. 뜻을 어떻게? 그게 영심입니다. 저 때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 배워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영웅이 되겠다는 그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생님이 영웅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웅들 한번 내가 좀. 그런 야심이 있죠. 지금과는 다릅니다. 한번 내가 크게 한번 돼보겠다. 그래서 상해를 가지 않았습니까? 상해 가서 이동희 선생 찾으니 참 자식같이 구애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동영 선생이나 유명인들 다들 만났죠. 네. 만나는데 아이고 이 아까운 청년 역사 둬 안 되겠다. 네. 이 대개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인스펙터래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인스펙터는 인스펙터는 전차의 그 차장입니다. 아. 그런데 영국 사람 경우 그 불란서 쪽인데 네. 예, 영국 사람이 경영하는 그 철도인데 중국 사람은 돈을 쓰긴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돈을 쓰기 않으니까 한국 사람을 많이 청년들이 많아요. 아. 대개 내 기억으로는 100몇십 명 되는데 전부 임정의 요원이죠. 임정 청년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선생들이 원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중에는 인스펙터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일도 있고 나도 공부하고 싶으나 네. 경제 문제가 허락지 않아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 참 노병인 장군이 미국에서 비행기 핵교를 개영하다가 오시고 네. 이런 유명한 일이 오락가락 하는데 참 훌륭한 일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임시정부가 상해 어디에 불란서 법조계 예. 법조계 합의를 한 데가 있는데 그 청사가 어떻게? 청사가 한 2층 집에 처음 해보는 게 몇 번 옮겼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거대 건설은 비교도 안 됩니다. 참 그렇죠. 개인의 아파트만도 못합니다. 네. 이런데 그래도 천하 대사를 늙은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생각하던 거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차츰 몇 달 있어 보니까 야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1년 가까이 11달 반 계셨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서 보신 그 우리 참 독립투사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네, 그들이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하와이에서도 오고 노르웨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 해계문이 쟁탈 같아요 서로. 독립운동을 할 때 내가 주도하겠다. 그것은 내부 얘기고. 내부 얘기.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서양 사람들 혹 눈에 띕니다. 네. 선교사에 주로 네. 띄는데 그저 그것뿐이고 그리고 하는 일이 네. 그저 나는 주로 등사판 미는 거 네. 신부님 서류 여기 가져가다 그 신부름을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하는데 때로는 비밀 서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본님이 불란서 쪽이니까 일본님이 막 못 들어옵니다. 예, 불란서 쪽에서 우리 동포가 또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조국의 소식은 조국의 형편은 또 조국의 바뀌는 모습 네. 어떻게 아시고 계셨습니까? 그 조국의 행편이 조국에서는 왜냐면 탄압이 심하니까 네.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약 2달 동안에 우리 동포가 7,509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예. 막 죽인다. 그리고 학살도 많이 했다. 수원 제암리나 강계나 각처에서 학살 많이 당해서 아주 지긋지긋한 소문이 들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이런 사건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싸워야 한다. 그런데 주로 기대를 만주에다 갔거든요. 만주에는 우리 독립군이 잘 싸우니까 네. 반드시 국내 진공할 날이 있으리라. 네. 그런 희망도 있고. 그런데 청산리 싸움과 봉오동 싸움이 있으니까 그때는 전부 참 기고만장했었는데 왜냐면 우리 동포 수만 명을 학살한다고 하니까 소름이 치뜨리죠.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은 안절부절했어요. 네. 공부도 하고 싶지만은 내 의육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간도가 내가 거기 참 가장 천인생이 좋거든요. 그렇죠. 간도로 가겠다고 하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1년 있다가 간도로 오니 기가 막혀요. 쑥바지 됐습니다. 찾을 사람 없고 왜님이 막 학살하지 않습니까? 무슨 노루방언이 장항인이 그 각처에서 사람 죽이는 것이 그것도 선교사 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안절부절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그 말씀이 아주 그 네. 옳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안절부절하시지도 못하시고 네. 애를 쓰시는 가운데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과 동시에 학업에 멸종하셨는데 네. 어떻게 학업을 계속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도로 온 것은 네. 이런 위험한 수로 내 불속으로 한번 들어보겠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전 가족 다 전멸하고. 네. 그리고 그 간도 2달 동안 있을 때 김좌진 장군 계통이나 독립운동 계통을 많이 알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 찾자면 오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왕창에 따황거울 갔습니다. 그 소문은 났거든요. 네. 일본님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네. 가니 마침 김좌진 장군 계통에 동들이 많이 있어요. 이승래라든지 참 허성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더군요. 네. 그래서 반가와 맞이하고. 네. 근데 그 권회기를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일 독립운동원 되는 교육이 좋으니까 네. 학교 선생 노릇이 제일 좋다. 네. 그래서 사범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국자가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럼 졸업은 하셨어요? 졸업했죠. 네. 그러셨고. 예. 정식으로 뭐 빠진 날이 많지만은 네. 참 형설의 공이라고 할까 밤낮 자지 않고 공부해서 뭐 그렇게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이시죠. 그래서 졸업은 하고 하니 그 다음에는
학교 선생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여기저기 오라고 하는데 네. 1925년 네. 5년인데 내 처가 들어옵니다. 네. 근데 나쁜 얘기입니다만 16살에 장계를 보내 외돌이. 아, 예. 16살. 네, 16살에 장계를 보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처가 왔다고 말이야. 그것도 내 아지트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처에 또 사촌 되는 사람 최성진이라고 있거든요. 네. 우연히 만나는데 내 비밀 장소를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처한테 왕래에 왔습니다.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다. 네, 놀라셨죠. 참 그때가 제일 아주 반갑고 놀라시고.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졸업은 거진 하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향을 오지. 나가온 지 열하루 만에 어머니가 내 무릎을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기가 막히죠.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럼 임종을 하셨군요. 네, 임종하셨죠.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청천벽력이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그러군요. 효도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네. 지금도 진양에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 내가 쓴 자서전을 보고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 옛날 생각하면 참 어머니한테 내가 불효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애를 타고. 아직도 그 어머님의 사랑을 그럼요. 느끼십니까? 기가 막히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놈들은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네. 저님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금방 장애 치르고 좀 재산 정리도 있으니 안 가겠지 안심했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최사만이라고 있어요. 새꿀에 순사인데 밥 먹으려고 한 번 오더니 강훈아 큰일 났다. 너 도망가야 한다. 네. 일본인이 널 잡으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갔으니까 네가 설마 도망가려는 생각 안 하는데 곧 잡을 거다. 어떻게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철을 올려서 전부 그 재산을 정리해 보내고 부동산과 동산 이거는 여수컨대 맡기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때 돈 800원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네. 봉천을 왔습니다. 처음에. 아, 네. 그 봉천을 와서 서탑 식간방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식간방 김하여관이라고 하는 여관에 있는데 며칠 동안 지나서 안심하고 네. 근데 박한준이라는 사람이 적음잖아요. 같이 동북릉 선을 구경을 쓰긴 했는데 네. 내가 나간 새 전부 내 보따리를 들춰봤더니 뭐냐. 아, 그 내 보따리에 상해와 연락한 편지, 북망에 연락한 편지. 네. 그 이튿날 새벽에 일본은 순사한 대님이 오더니 수갑을 채우고 들어갑니다. 고향에서는 벌써 나 수상령이 내렸죠. 잡으라고. 네. 그래도 누가 그래가지고- 미행해 왔나요? 그래서 박한준이 그림이 스파이입니다. 여관에 하나씩 있어요. 스파이가. 네. 그걸 나는 아직 점잖은 놈으로 봤는데. 네. 그래가지고 20일 되니까 일본님이 나를 두 놈이 순사 두 놈이 어깨를 하고 요동 700일 걸어서 안동에는 영상원 경찰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는 신의주 경찰서에 날 또 인계를 받아가지고 네. 강원도 철원을 왔습니다. 철원이 재판소 지청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경을 치고 고문을 받고 하는데 미성년이라고 거기는 이모부가 유력합니다. 또 외숙되고 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증을 하고 놔주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달 고생하다 나오지 않았으며 나와가지고 도망을 다시 해야 하는데 네. 석 달 금음날 네. 석 달 금음날이면 왜냐면 좀 수사가 심하지 않겠죠. 하고 다시 도망을 했습니다. 네. 그 무사히 탈출하셨어요? 네, 무사히 탈출했죠. 네. 그래서 다시 만주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얘기가 깁니다만 그 얘기는 안 하고 동아일보 지국을 잠깐 했습니다. 그건. 네. 아, 네, 그러셨군요. 네네. 그 만주에 우리 독립군 속에 네. 삼부라는 제도가 있었다는데요. 네. 삼부가 무슨 제도입니까? 그거는 네. 만주의 독립군이 독립단체가 독립단체 이름 쓴 것이 50단체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결국은 그건 잠깐 좀 말하죠. 네. 상하이에서 임정부가 두 파로 나누니까 네. 국민대회를 하자고요. 대표대회를. 네. 그래서 국민대표를 하는 건 왜 하는 거니? 러시아에서 붉은 돈 40만 원이 왔는데 그 40만 원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만 원 또 가져왔거든요. 처음엔 200만 원을 한영건이가 요거 20만 원. 러시아 돈을 쓰지 못해 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20만 원 가지고 효과시 쓴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대회를 하자. 그 공산당 수작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한다니까 돈이 있다고 하니까 천혜 지각 우리 동포가 이런 데서는 각처에서 세 사람 단체, 네 사람 단체, 미국 하와이서부터 저 북한도로 용정원서부터 국내에서부터 수십 단체가 모였습니다. 대표가 한 몇백 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옥신각신 오는데 둘을 나눴습니다. 한쪽은 임정부를 아직 없애자. 그걸 창조파라고 하고 한쪽은 임정부 수정하자. 그걸 안청원 선생에서 수정파고 창조파기 때문에 양쪽으로 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23년 1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5개월 동안 싸우다가 그만 해지고 신수기 원세훈이 윤회는 임정부 간판을 걸머니 노시아 가서 우리가 임정부에 허니 노시아님이 볼 때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우스거든 저놈들이 무슨 수작이냐 돈을 갖다 써버려 안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들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임시정부 간판을 김구 선생 중심하고 27년 동안 살려온 것입니다. 네. 거기에 그 삼부가 무엇입니까? 삼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김동삼 선생이 그 국민대표 회장인데 야 이제는 틀렸다 하니 만주에 가서 통일운동이나 하자. 그 양기택 선생과 두 분이 만주 와가지고 결국은 48단체를 세 단체를 정리했습니다. 북만에는 김전 장군을 중심하고 신민부고 또 남만에는 오동진 장군 김동삼 선생, 양기택 선생을 중심해가지고 정의부가 되고 또 압록강 연안에는 김성학 선생을 중심해가지고 참의부가 되고 그래 세 단체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역시 정부와 같습니다. 부자를 정부, 말이 정부가 아니지 정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기관들한테 50만 동포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있고 상권분입니다. 사법, 행정, 입법, 세계가 딱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어느 부에 속하시고 저는 교육에. 교육. 네,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 사범학교 졸업하셨습니다. 네, 간곳마다 학교 선생이죠. 지가 관계하는 학교가 안도의 신창학교, 도나의 열두 한인학교, 경박고의 또 한인학교, 그 해림의 또 신창학교, 또 구광포의 동신학교, 또 밀산의 보신학교, 중원학교만 8불 맡아가지고 한 6개월 있으면 정돈이 됩니다. 그럼 또 다 내가요. 중앙의 지뢰입니다. 그때 교육은 무엇을 시키셨나요? 주로 지금 소학, 중학, 고등학교 이 세 학교를 한데 합해가지고 부서가 있습니다. 학생으로는 20살 먹은 학생도 있죠. 그렇겠죠. 또 어린 학생도 있고. 그 선생도 이제 며칠 내가 이제 감독이죠 결국 독립운동자 그 민족 교육이었다. 그 민족 주로 계속해서 그 후예들에게도 시키셨군요. 그 독립군이라는 게 사람 죽게 하는데 저는 닭 한 마디 죽이지 못합니다. 사람 하나 못 죽여봤고 주로 이제 학교입니다. 독립을 하면 되지 뭐 죽이기. 그렇죠. 그 최고로 내가 참 대사를 죽이려고 다 붙들렸습니다만은 사람 죽이는 것이 이게 제일 나쁩니다. 그 김좌진 장군을 만나신 것은 그 당시인가요? 김좌진 장군 만난 거는 용정에서 의육춘이 집이 있을 때 그 말은 내가 길어 안 합니다만 잠깐 만나고 그 후에 이제 용정에서 사범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허승목 씨라든지 전부 그 유령을 김좌진 장군의 그 동지들이 이제 북만 가자. 또 내 얼굴을 왜냐면 형사가 아니까 오래 있지 못한다. 학생운동을 안 되거든요. 그래 결국은 1925년 9월 달부터는 완전히 신민부의 독립군의 참 정당한 간부가 돼가지고 학교 선생이 역시 간부입니다. 정 선생님께서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그 해와 날짜까지 다 외시고 등장하시는 참 인물들의 함자까지 다 나열을 하시는데 그러면 김좌진 장군과는 어떤 일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이 결국은 위원장은 김혁 선생인데 김좌진 장군 군사부위원장인데 그 양반이 역시 중심이었다. 청산리 싸움의 영웅 김좌진 장군 그 영명하에 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교를 내가 관리하면서 학교를 관리하면 그 지방은 전부 정돈이 됩니다. 그 때로 있어서는 테러단을 조직하죠. 말하자면 공격하는 거. 그렇겠죠. 그건 도나에 학교 있을 때 김좌진 장군이 며칠 소개해보냈더군요. 그때 최인화라든지 이영이라든지 이름을 다 잊어버려. 그 6사람 동아일보도 지금 있습니다만 그 6사람을 떡 보내서 고려혁명의혈단이라는 조직했습니다. 내가 참모가 되고 그거는 사륙과 파괴를 정의와 인도로 삼자. 총으로 뺏긴 나라 총으로 차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총으로 뺏기는 우리도 무력 행동해야 한다. 왜냐면 죽이고 왜냐면 기금 파괴하자. 그래서 고려혁명의원단을 조직해가지고 북한도를 보냈어 먼저. 김좌진 장군 그 어른의 성격은 어떠신 분이고? 성격은 활발하고 그리고 인자하고 그리고 참 대개 군인은 좀 딱딱하고 좀 우쭐 영심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부와 사랑의 길 친 혈육과 같이 생활하고. 그 어른이 전투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못 봤죠. 저는 군인이 아니니까. 못 봤죠. 그럼 그분의 그 독립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독립 전략은 어떻게 펼치는 거죠? 전략은 그 양반은 국내에서도 이제 무관 해결 되겠습니다만 육도 삼략 참 전술 전략에서 탁월하다고 봅니다. 청산리 싸움도 그 양반 전략 때문에 참 왜냐면 불과 우리는 2,000명 미만인데 왜냐면 몇만 군대를
참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물론 전선의 서기를 이범석 장군이 했습니다. 네. 이범석 장군은 21살의 청년 장교로서 공을 세웠죠. 그러나 총사령관은 김좌진 장군이야. 하여간 신출귀몰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도 그 양반을 하늘같이 우러러보고 네. 중국의 유명한 그자 국민군이 네. 만주에 살며시 왔었습니다. 네. 그때 만주는 1930년까지는 청천백일기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네. 예, 꿈쩍 못하거든. 장장님이 팹니다. 장장님이 1928년 6월 4일 날 외님이 걸쳐놓은 제한폭탄에 죽었습니다만 네. 또 꼼짝 못했습니다. 그 그런데 당시에 그 참 일지를 다 외시는데요. 네네. 참 그때 이렇게 말씀을 여쭈면서 양의라는 사람이 네. 유명한 몇만 명 군대를 가졌고 네. 조금 잊어버렸네. 또 한 사람하고 네. 중국의 몇만 명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 김좌진 장군을 청했어요. 그 비밀 장소에 만나는데 네. 중국에서 400만 원 내고 네. 이사단 먹일 식량과 군비를 다 주게 하고 그리고 외놈과 같이 싸우자 합동해가지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장장님에 붙들렸습니다. 붙들리면 사형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교준이라든지 네. 그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장장님 자신도 처음에는 마적의 출신으로서 그 외놈한테 참 외놈이 매술했죠. 그 아들 장례가 똑똑해서 외놈은 만주를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만철철도로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만철철도가 평행선으로 중국에서 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외놈의 철도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외놈을 벌써 장장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 돈과 모든 미인계로서 장장미를 자기 손아귀에다 넣어놓았는데 아들이 똑똑하던 아버지 시대는 이렇지 않습니다. 네. 일본은 배척해야 합니다. 그 아까 네. 김좌진 장군 말씀을 좀 더 계속해 주면 좋은데요. 좋겠는데. 네. 그 어른이 어떻게 최후를 마치시게 됩니까? 네, 최후 마치시기는 김좌진 장군의 족제되는 김종진이라고 하는 이가 네. 운남 군관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신채호 선생, 네. 이혜영 선생, 유재명 선생 이런 이들을 만났어요. 이런 이들은 무슨 경향을 가지는 거니 중국의 노장 학설을 많이 심취해가지고 아나키스트 경향을 가져 무정부주의. 네. 그는 왜 그러는 거니? 역시 공산당과 싸우자면 강권을 부여해야 되겠다. 공산당은 중앙집권제고 아나키스트는 분산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이론을 싸워야 하는 데는 구태의회는 민족주의 이론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김종진이가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북만에 와서 네. 떡 보니 신민변한 기관은 있지만 큰일 났거든. 네. 민심은 김좌진 장군의 그 영풍에 못 이겨서 좀 흠몰하지만은 일반 대중은 떨어져 갑니다. 민족진영으로서.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됐습니까? 네, 그 아나키스트를 불러오자고. 네. 그 오니까 공산당이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런데 마침 공산당에 김보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 북만에 이 책임을 지고 와가지고 또 중심지에 앉아서 우리도 같이 밥을 많이 먹었죠. 네. 처음에는 김좌진 장을 죽이려고 안 했죠. 네. 그런데 논설을 썼다가 네. 왜냐면 요크는 논설을 썼다가 네. 할빈에 가서 붙들려서 왜냐면데 네. 그 왜냐면 미인계 썼습니다. 이 마스미아라고는 송도라고 하는 님이 일본 기흥부가 독립군 잠대 최고 책임자인데 네. 이님이 김봉환이의 애인 강경애라는 여자 그 문인이요 행정도 분인인데 아주 문인이에요. 얼굴도 묘하고 글 잘 쓰는 문인인데 그 강경애를 매수해가지고 할빈 옥에 갇힌 김봉환이를 외능과 기흥부와 그 강경애와 삼자가 대면하고 그 질로 김봉환이는 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놈도 지식인이라 번민이 많거든. 네. 자, 첫째는 공산당이 좋아할 일, 공산당이 가장 무서우니까 김좌진. 또 둘째는 일본의 신세로 내가 7, 8년 징역살까지 금방 나왔으니 일본의 신세도 갚아야 되겠고 거기 그만 머리가 컴프레스가 돼가지고 예락심을 먹어서 그 환장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박상실이 28살 박상실이 쓰게서 김좌진 장군을 해하는데 김좌진 장군 옆에는 언제나 수십 명의 별동대가 있습니다. 보호하거든. 네. 그 허실을 엿보는데 거기와 몇 달을 있는데 그 쪽제비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 네. 쪽제비 사냥하는 처음하고 몇 달 있는 동안에 우리도 의심을 안 했습니다. 네. 또 하루는 정미소가 거기 있는데 김좌진 장군이 정미소를 경영을 해요. 그럼 왜 그런 거니? 우리 동포가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농사를 중국 정미소 가지 말고 우리 손으로 백미를 만들자. 그 정미소 기계 돌아가는 걸 보러 가는데 그때 별동대장이 고광산인데 청년들 데리고 철동 넘어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비었거든요. 항상 단풍 가지고 계열을 보던 자에 알싸하고 그님이 그 계열을 가지고는 김좌진 장군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1930년 1월 24일 날 오후 3시에 땅땅
총시방으로. 그 거대한 영웅이 가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나니 와 하고 중국 경찰과 보안대에서 총질을 하니 만주에서는 사람 죽이고 벌써 그 몇너들을 못 잡습니다. 그러면요. 때는 늦었죠. 네. 참 네. 선생님의 그 네. 아주 기가 막히신 기억을 그렇게 네. 해주시니 네. 마치 기록 영화를 보는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참 김 그래서 김 전 장군은 공산당만 죽였다고 하지만 일본과 합작해가지고 시해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참,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서도 또 역시 친일 단체의 테러에 당하실 뻔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무슨 그러니까 일이 김 전 장군 돌아가신 뒤에 그 항상 조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 9월 달인데 수수가 이제 낙낙장을 큽니다. 수수밭님들이 심었다가 내가 학교 칠판에 뭘 쓰는데 양쪽 문에 지킨 학생 2명이 선생님 소리 지르거든요. 보니까 두 놈이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강훈아 나가자고. 그런데 그 두 학생은 믿는 학생이거든요. 네. 총과 폭탄을 남방에 가던 그 동지들이 나한테 맡긴 총과 폭탄을 천장에다 뚫고 그 비밀 장소를 학생들을 알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참 기지라고 할까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다. 총을 들고 들이대고 나가자고 하거든. 그것은 총소리를 못 해요. 학생들 보는 데서 100여 명 학생들은 이왕 죽이려면 죽일 이유나 말하고 죽자. 손을 내리시고. 네네네. 그리고는 물방울 탁 나가자 주먹으로 탁 쳤더니 피털이 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는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가니까 논벌에서 그 베비들은 학부형들이 하고 달려옵니다. 이놈들이 이제 날 총 못 쏘죠. 10m만 밖에 가면 피털이 맞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놈들은 이제 갈 수도 어디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 경찰이 알면 중경찰에 가만 안 둡니다. 경찰은 우리 패거든요. 네. 그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그 무기를 학생들이 가져왔어요. 논벌이를. 그런들 죽일 수 있죠. 하나. 그러면 그 동네가 쑥밭이 나고. 그것도 제 동포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천행으로 살아나고 네. 거기 있었으면 이 다음에 참 갈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울고 학생들이 못 간다고.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해로 온 겁니다. 네. 어려운 고비를 내셨군요.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예. 또 한편 선생님께서도 그 흑색 공포단을 만드신 일이 있었던 말씀.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결국은 직접 우리 동지가 많이 죽었으니까 네. 이제 그 혈처를 갚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만들어야 돼. 역시 독립운동은 무력 써야 되겠다는 네. 저겁니다. 네. 이번에 상하이에서 내가 이런 것도요. 사실 살라고 한 거 아니고 자살운동입니다. 남들은 내가 자랑스럽게 하면 독립운동보다 더 내가 이제는 청산하겠다. 많은 청년 바쳐서 나라를. 그렇죠. 네. 많은 사람 죽었으니 이제 내 차례다. 당분간 독립운동 들고 걷지 않고 그래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목표로 하셨던 그 의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아신 바와 같이 거기 학교는 있을 수 없으니까 눈물의 대표를 10년 있던 만주를 떠나서 상해를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상해에 있는 동지들이 백경기 사건 나이는 학교 와서 있었어요 많이. 네. 밥도 먹고 돈도 내가 얻어주고 이래 있는데 백범 선생을 김구 선생을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임의정부. 그런데 윤봉길이 1932년 4월 29일 날 그 사인 이후에는 불란서 쪽에 백범이 있질 못합니다. 임정 요인이 다 도망갑니다. 피해야 하거든요. 항주로, 난경으로, 진강으로, 가항으로 다. 김구 선생은 조한구 선생하고 같이 가항에 피했어요. 그런데 거길 간다고 그냥 동지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러다 아마 내가 일험직 하든 뭐냐죠. 그래 머민못 하고 있는데 2월 달 들어서 그런 뉴스가 옵니다. 일본 놈의 육군 대신 아라키 사다오가 주중 대사 6일 대사한테 일본 돈 4천만 원, 미국 돈으로 2천만 도를 주어서 중국의 시리정각과 패잔군벌을 전 매수해 그 침입합니다. 열화성에서 반만 항일 못하게 하고 둘째는 독립운동을 잡아서 전부 외놈한테 남겨준답니다. 그 회의를 1933년 3월 17일 6.3제이라는 데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열어서 있는데 그 정보를 받고 이거 내가 하겠다. 혼자 하겠다. 폭탄이 있지 않느냐. 백범 선생이 가진 폭탄을 누구한테 맡겼는 거니 양예주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윤복 의사가 던진 물병과 도시락 폭탄이에요. 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쓰고 내가 해보겠다. 내 죽고 그럼 하나 죽고 그 회의를 망가뜨리겠다. 그래서 백정 기사가 나하고 같이 합시다. 내가 폐병 제3기요. 이왕 죽을 목숨 같이 합시다. 그래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제비 뽑은 건 거짓말이고. 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바꾸는 그 폭탄을 연습을 하는데 네. 도시락 폭탄 요만한 무게를 깎아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해 일주일 동안 수자 상하이 교회에 나가서 던지는데 둘이서 내가 발길이 좀 시거든요. 네. 그 폭탄을 20m를 던지고 네. 그리고 3초 동안에 20m 밖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제 파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 던지려고 하는데 네. 대기소가 중국 요리 송강춘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기다렸다가 저놈들이 연회를 8시 하니까 네. 연회를 하고 나올 때 하자. 그거 대기실입니다. 그 대기실에 있다가 외놈들 돌렸어가지고. 아, 그 외놈들 경부나 순사한테 죽여 뭘 합니까? 정보가 셌군요. 그러면요. 예. 근데 동지안에 잘못해가지고. 네. 그래 붙들렸습니다. 예. 정말 그 아주 거기서 넉 달 동안 이심을 마치고 네. 나가사키로 와서 참 진영을 살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무기로 했다 15년을 했다가 한 10년 사니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물어요. 1942년 7월 25일이 바로 내가 나갈 날인데 며칠 전에 일본 재판소에 불러면 나가 뭘 하겠냐고. 네. 나가 독립운동 또 한다. 네. 전쟁은 어떻게 되냐. 미국 사람은 진다. 그랬더니 참자고 나가라 그래. 그랬더니 며칠 후에 재판이 그러니까 이 사람 내버려다 큰일 나겠다고 다시 무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백정길 백정산 죽었죠. 어떻게 돌아갔어요? 감옥에서 병사로 죽었습니다. 약해요. 옥사하셨군요. 네네. 예. 1936년 5월 20일 날 그게 죽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장기 형무소입니다. 장기 감옥. 장기. 네, 구주 장기 감옥. 네. 나가사키. 나가사키. 네네. 아, 그러시군요. 좀 그렇게 해서 옥중에서 세상 떠나신 선열들도 참 무척 많으시죠. 네, 그 돌아간 그 동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지금 살아 있는데 네. 예, 참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예, 동들 다 죽고 그래서 내가 그게입니다. 절전화 지키다가 난 죽는다. 네. 이정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나이 지금 90쯤에 드님이 뭘 하겠으면 하나 그저 옳은 일 하다가 네. 죽어서도 원망 듣지 않을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옥중에 계실 그런 생활이신데. 네. 그 다음에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이세요? 저는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1939년 노가도 형무소에 있을 때. 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어줘요. 그 안에. 기념사진을. 네네네. 아, 지금이야 기념사진이지만 그 당시에 찍어줘요 그때. 네, 옥중에 그 감옥 오십니다. 해석이 참 재밌으십니다. 네, 기념사진으로 생각하시니 역시 독립운동하신 게 확실하군요. 네네. 독립운동을 네. 마음으로 즐겨 하시니 네. 저것은 옥중 사진이지만 기념사진. 네네. 기념사진이에요. 다시 한번 그 참 선생님의 뜻을 저희가 네, 받아들일 감사합니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 사진은 언제 저 찍으셨어요? 사진은 나오기 전전에 네. 그 전부 정치범들이다. 일본 사람들이 많죠. 한국 사람이 거기 한 대여섯이 있나? 네. 거기 내가 그 표를 질려고 그게 납니다. 아, 네. 꼭 그게 감옥이죠. 네, 동창생 동경 사진 감옥. 같습니다. 네? 네네. 감옥 동창회 앞에는 다 간수들인가요? 앞쪽에 그놈들은 전부 저 관리들이죠. 네. 네. 그 앞과 뒤에는 참 네, 전부 서로 그, 관계가 이상한 관계. 그렇죠. 원수죠. 지금 보시니까 옛날 그 나라를 지키시는 뜻이 역시 속으로 많이 생각이 나시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저 잘했다. 고생을 했지만 그 죄는 안 졌구나. 그냥 이런 생각하고. 네. 근데 죽은 동지들은 불쌍하고 그러게 말이야. 맞습니다. 예, 나는 일도 못하고 실패하고. 광복되는 그 모습도 못 보시고 네, 못 보고. 이 밝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예. 가셨으니. 근데 지상 염원은 통일이죠. 이 민족 통일하는 건 못 산다. 그것뿐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2차 대전이 났다는 것은 어디서 아셨습니까? 감옥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감옥 안에서 알려요. 네. 그런 뉴스는. 네.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굉장히 그 죄수들한테 방송을 합니다. 네. 일본의 네. 항공 주력대는 네. 미국 태평양 함대 주력 진주한을 폭격해서 네. 미국의 해군 주력을 전부 박침했다. 네. 조금 있다가는 싱갈포 오키에 있는 동양 함대의 주력함 프린스 웰스 레바스를 또 박침했다. 이런 말이 하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온통 좋아서 날뛰입니다. 나도 좋아서 날뛰죠. 왜 좋으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외놈과는 달리 외놈들은 저가 이겼다가 날뛰는 게고 네. 나는 옳다도 했다. 미국과 전쟁을 붙어 인전 넘어가게 됐다. 그런 기쁨입니다. 외놈과 전 반대죠. 그러니까 간수놈들이 쭉 돌아다니다가 보더니 당신도입니까? 그렇다. 나도 기쁘다. 네. 내 속을 모르죠. 나는 왜냐면 진다 이제 됐다. 미국하고 붙으니 네가 미국이야 당하겠나. 아하. 그때부터 그 다음엔 밥이 잘 먹혀요. 네. 그다음엔 참
그러니 그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나라가 독립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질 때 네.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요. 제일 그때가 황금 시기고 네. 옥중 생활이 더 이건 좀 쌍말고서 지금보다 오히려 더 그때 정신 생활은 더 좋습니다. 네. 왜냐면 진다 하니까. 그리고 나오던 날은 수만 동포가 온통 얼싸안고 야단합니다. 언제 석방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되지 않았어요? 10월 10일 날. 왜 얼른 안 나왔는 거니? 미군의 상륙이 9월 2일이고 네. 근데 9월 2일 날 지나니까 왜님이 어느 감옥에 정치범인 걸 대주를 않았답니다. 나쁜 놈 되죠. 그러니까 카나다 기자와 아메리카 기자와 불란서 기자와 네 사람이 감옥을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있는 부중형목, 구중궁을 같은 찾아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일본 사람 공산당 둘하고 한국인 김천이라는 사람 이브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늘 차에다 태가지고 메가다 사령부로 끌고 왔습니다. 네. 가서는 융소원 대접을 그 메가다를 제일 먼저 한인으로 악송건 하면 낼 겁니다. 참 웰컴 하면서 온통 손을 잡고 야단이에요. 네. 그리고는 진저일 그 옥중 생활하는 감상, 네. 미래관, 한국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 감상 다 듣고 네. 그래놓고는 올 때는 도로 감옥으로 오죠. 네. 천루 보따리 하나씩 주어서 선물을 줘서 그래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감옥이 아니라 호텔을 갔습니다. 네. 밖에 있는 동지가 많은 동포가 막 찾아와도 왜냐면 나갈 날이 가차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나가면 동포를 알리자. 그래서 널리 알려가지고 감옥 나오던 10월 10일 날은 수만 동포가 부중 감옥을 둘러싸고 야단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석방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오니까 동포들이 이제 여기서 저기서 연회를 해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네. 우리 조직해달라고. 네. 벌써 해방되기 전부터 공산당들은 조련 조직을 다 해놨어요. 참 그 사람들이 일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 대항해. 우리는 공산당은 싫으니까 그 박열이가 23일 날 감옥에서 나왔죠. 우리는 10일 날 나오고. 그 박열이하고 이강훈이 앞서야 되겠다. 그 박열이하고 내가 앞장서 가지고 신조선 건설동맹을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거리민단이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던 정영국 선생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같이 와서 계신데 잠시 정영국 선생님을 통해서 그동안 이 선생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애쓰신 그 모습 보신 대로 잠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7번째 이 3.1절을 맞으신 3.1절의 감회는 어떠신지 감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로서 지금 가만히 생각할 때는 한 67년 그때 제 나이 10살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김미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본 놈들이 문화 정치한다 해가지고 언론 자유, 집회 자유, 출판 자유를 좀 허락해 줬어요. 네. 그때 바로 농촌에서 야학이 생겼는데 그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 나라 아니건만은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 왔느냐. 이렇다 오지 말라 대한 청년들 자유를 회복할 날 이슬이로다. 네. 저 건너 저 높이 세신 백두산아 말 물어보자. 저 건너 부사산을 부러워 마라. 우리의 청년이 지진이 되어 부사산을 넘길 날이 머지않도다. 이런 노래를 우리 애국지사들이 그 다 뒤에서 선전을 했죠. 네. 근데 저도 그 야학에서 그걸 배우고 네. 야학에서 또 그다음에 배워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만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이 길을 밟아야 살아간다. 윤리라는 걸 강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윤리가 조금 해이된 것이 지금 큰 탈이 아닌가.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이 조금 최근에 와서 못한 거 하니 차차 세계 대세가 네. 지금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고금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이 되고 한 해 두 해 지금 차차 진첩이 돼 가는데 앞으로 그저 희망에 차 있습니다. 무상 희망에 차 있는데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역사라는 건 물러가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희망에 더욱 차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좋고 이강훈 선생님은 제가 어디서 뵀노 하니 네. 저 선생님이 근데 백범 선생, 김구 선생님을 지금도 항상 투모하고 그때도 투구해서 다니실 때인데 경교자에서 그때 네. 이제 죽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해방된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이제 저울과 좀 측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열삼이 옷을 파워야 되겠는데 이거 네. 이강훈 동지를 지적해가지고 그분과 인원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청해서 그때 네. 옷에서 삼열삼이 옷을 참 파기 힘든 것을 저 어른이
가까스로 어디 묻었는지 일본 놈들이 막 허투루 묻어놨는데 그 매장고 턱이 있습니까? 표준 없이 해지니까니 저런이 며칠을 거기 천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파는데 마지막에 여러 매장된 걸 여러 분별 파니까 적습자 관계 이제 뒤지고 윤희사 같은 분은 그렇게 돼서 오가 옳다 이것이 이제 윤희사였다. 그렇게 해서 악전고투를 파가지고 저런이 일본 궁성에 맨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 윤희사를 살려달라. 우리 삼열살 너들이 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호통을 친 것이 저런입니다. 그렇게 다 여러 사람들이 말리고. 그동안 쭉 지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런 생활이 여기 나와서 그다음에 가만서 보시니까 시종일관해요. 맨 처음에 젊었을 때나 그 동아일보 지국 18살에 나가서 동아일보 지국을 하셨는데 그 참말로서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못 가죠. 동아일보 볼 것 같으면 다 있습니다. 그네요. 그런데 생활하시는 거 가만서 보면 검소 밥 깍두기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먼저 이제 저런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김구 선생님이 호가 백범은 이제 범국민적 기질을 바탕으로 하고 백범이라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호가 이제 청래죠. 청래는 뭐이냐 할 것 같으면 청천벽력이라고 언제든지 끓고 있는다.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지니까니 이건 반드시 때려야 된다. 언제든지 그 법을 가지고 일관한 것이 저런입니다. 누구누구 하지만 독립운동으로서 저런이 절개고추 지금까지 치종일관 해 나오는 분은 저런이 건강도 좋으시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해방이 돼가지고 참 일본서도 가지는 고초를 많이 겪고 여기 와서도 고초 무쌍하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돼 내려오시니까니 결국은 지금 해방된 세월엔 뭘 서지려냐 할 것 같으면 지금도 현직은 여러 가지 분주한 직업 저 매직을 맡아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독립운동사 단 독립의 조국을 위해서 힘을 받으시니까 필생과업으로 하시자 하는 것은 독립운동사 관계입니다. 이걸 후손에 잘 전해야지. 이거 우리나라 장래 정신적 자원이라다.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생을 이 치종일관 해시니까 나는 그 길을 죽으나 살았나 어려서나 지금이나 장래나 이 길을 밟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초지일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 제출한 책을 볼 것 같으면 놀랍니다. 그 1943년 바로 저 일본 전쟁 그 태평양 전쟁 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방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는 소위 뭐 천장절이라 가지고 뭐 돼가지고 그날을 전제로 하고서 저런 찾았죠. 찾아 내다 놓고서 당신 석방을 할 거니 나가서 우리 전쟁 좀 협조하고 당신 뜻을 변해서 옳게 살아라.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 자리에 딱 쥐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책이 커서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오늘 여기 같이 오시게 되더라는 그걸 가지고 올까 했더니 너무 커요. 방대에서. 그걸 못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일관해서 내려오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이 선생님을 정 선생님께서 같이 보시면서 지내시는 동안에 이 선생님 생활하시는 단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면은 조그마한 시간을 허비라네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오시는데도 택시를 이제 제가 불렀는데 아이고 그런 법 없다는 거 전차를 3번을 갈아탔습니다. 뭐 도림역에 와서 또 저기 구로역 저쪽에서 또 그다음에 여기서 전차 타고 영등포역에 내려서 그래 버스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억지로 해도 그건 뭐 기질화된 분이 돼서 쟤네 백범 선생님과 똑같아요. 언제든지 자기 확 직심으로 그대로 살아갈래지 남이 암만 얘기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그 길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소일하시고 계시고 요새 시간이 그렇게 바쁘시다는데 그 이단체 고문으로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달이 마칩니다만 독립유공자 심사를 하는데 그거 매일 나갈 수 없어서 월수금에 나갑니다. 그 심사 그것도 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 원고 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 선생님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할 일은 이 독립운동사 이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은 이 독립정신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은 의기는 있지만 그걸 모르거든요. 어떻게 돼 하나밖에 없는 목숨 우리 소녀들이 홍모와 같이 던졌던가. 이런 그 가치관. 이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독립정신에 기초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거든. 가치관이 돼 있지 않은.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하는 사람 돈 하다가 의리에 배반하는 일을 하고 청년들은 또 요새 참 지도자도 많습니다만 참 탁월한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 선열 중에서 그 정신을 본받을 수밖에. 그래서 어떤 사람 나한테 말이고 왜 당신은 죽은 사람은 자꾸 이 얘기만 하냐고. 선열들이 우리가 자랑할 건 그밖에 더 있습니다. 그동안 저서는 몇 저서는 많이 썼습니다. 일본에서도 해외 독립운동사 쓰고 네. 그리고 수필도 쓰고 네. 그리고 국내에 오니까 일본하고 이제 한일 회담을 해가지고 배상금 받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한몫 띄어서 독립운동사 만들고 네. 또 독립운동 자손 그 교육식에 좀 보조하고 또 묘지 이걸 하는데 네. 그걸 하겠다고 내가 남한 선성에 있는데 그걸 붙들려 왔습니다. 그 공무원 대접을 하겠다고 이사관.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하는데 예. 책을 1년에 한 5천만 원씩 쓰면서 10년 동안에 그 책 27권을 다 만들어냈죠. 네. 지가 편찬실장, 조사실장, 연구실장으로서 네. 그때 책임자는 이현상 씨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요걸길을 걷고 있죠. 그러시군요. 그 책을 여러 권 냈고 논문도 많이 냈습니다. 아까 그 요새 나온 것은 독립운동 대사전이었습니다. 아, 예. 이것은 참으로 내가 15년 동안 그 저서를 하는 동안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전부 따로 그걸 카피해서 두었다가 그 재료니까. 네. 그래서 모으는 것이 지금 책이 하나 되는데 지가 돈이 있습니까? 저기 앉은 저 정 선생이 네. 자기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걸 꼭 하고야 말겠다고 해서 그 책이 완성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청년이 나라의 기둥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요. 또 선생님 자신도 예. 청년을 그렇게 불태우셨는데 예. 우리 나라의 기둥들 네. 젊은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예, 있으면 한 말씀 그럽니다. 그래 또 거듭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배울 것은 선열들이 장의 취사하신 그 독립정신 이 정신 가지고서 그걸로 정신무장해야 되고 자기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 민족 정기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 많이 애쓰고 재작년에 교과서 파독 문제 때문에 지금 독립기념관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족 부임입니다. 우리 민족은 훌륭합니다.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부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면 잊어버리고 씻고 말아요. 독립기념관이 금년 8월 15일에 낙선이 됩니다마는 그때 그 부임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독립 이 청년 하나하나가 우리 소녀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조국과 민족으로 해서 싸웠나. 그 정신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통일운동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됐어요. 또 하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말 하면 우습습니다만 나는 그렇다고 지금 배일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많이 하니까 우리가 배우고 또 많이 가졌으니까 얻어도 쓰되 제 정신만은 뺏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돈과 한 번 동경 갔다 하면 황찰나는 거기만 현역돼서 잘못하면 내 정신까지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황금 만능과 저 사람들의 문화이기 화려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긍지 이걸 살려야 하는데 그게 부족은. 그걸 살릴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한 순국정신, 이 독립정신입니다. 이 정신으로 새로 한번 가다듬자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선생님께서 쭉 그 인생의 전부를 독립과 애국에 바치신 그 모습, 그 지나신 얘기들을 이 육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니 정말 아주 감사하게 자기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오늘 우리가 독립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인현 3.1 독립운동 당시를 회고해서 당시의 만주와 상해 또 국내에서 활약하신 노 독립투사이신 이강훈 선생님을 모시고 당시의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